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1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정부는 미얀마 국방부 지도자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투그룹 우떼자 회장 아들 2명과 KT그룹 CEO 조나단 뮤쪼다웅, 이다우 법무부 장관, 툰투누 대법원장, 부정부패근절위원회 티누 위원장이 추가되었으며 KT그룹 계열사인 KT로지스틱스가 제재 기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투누 대법원장에 대한 제재 조치는 보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떼인소 위원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띠아우 법무부 장관과 툰투누 대법원장, 티누 위원장을 추가 제재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3개국의 미얀마 추가 제재 조치의 공통점을 보면 사법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그룹의 경우 2021년 9월 영국 정부에서 먼저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정부도 이번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근 토탈에너지와 쉐브론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철수 발표 이후 아직까지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사안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부는 폭력 규탄과 수감자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5가지 요구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아세안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얀마 정치적 위기로 미얀마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폭력 즉각 중단과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국가관리위원회의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과 외국인을 포함한 구금자 전원 석방,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복귀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사안에 대한 아세안 특사와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의 활동을 환영한다고 지지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일 미얀마 국방부는 2018년 헌법 425조에 의거하여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월 31일 2022년 1차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미나옹 을라잉 위원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선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비상사태 1년 동안 국가관리위원회는 평화 안전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였지만 전쟁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2008년 헌법에 의거한 미얀마 재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간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을 밝히고 꺼야주와 샨주, 사가잉 지역으로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며 이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미얀마 민쇄 임시 대통령과 미얀마 하원의회 티쿤미 및 의장, 국가관리위원회 소인 부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6개월 연장 발표는 이미 2021년 4월부터 국가비상사태를 2년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2022년 1월 31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흘라소 양곤 주지사와 킨마웅우 꺼야 주지사에 대한 사직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 2명에 대한 사직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2월 1일에는 신임 주지사로 소떼인 신임 양곤 주지사와 조묘틴 신임 꺼야 주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신임 양곤 주지사는 퇴역 중장 출신으로 국방부 감사관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 선거에서 만달레이 지역 따베익진 타운십 선거구에서 USDP 소속으로 출마를 하였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얀마 경제공사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신임 꺼야 주지사는 미나옹 을라잉 위원장이 신임하는 퇴역 중장이라고 합니다. 국가비상사태 당시 네피도 사령부 사령관으로 있었으며 이전에는 꺼야주 국경보안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 419조에 의거하여 딴조 헌법재판소 위원장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수리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9일 에야와디 지역 밭대인 타운십에서 1,600만자 쌍당의 1만자짜리 위조 지폐를 소지한 남성 2명을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형법 235조와 236조에 의거하여 위조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으며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경찰은 이미 많은 위조 지폐가 유통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위조 지폐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세계은행은 미얀마 경제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미얀마 국민과 경제는 심각한 시험을 받고 있으며 2022년 9월까지 미얀마 연간 경제 성장률은 1%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외 지역들은 예상보다 약 30% 정도 심각하게 경제 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전망으로 코로나19의 영향과 외환 금융 부문 제약, 전력, 물류, 디지털 등의 주요 서비스 중단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국가지부장은 미얀마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상황과 전망은 극도로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추세를 보면 인도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되며 낮은 예방 접종률과 열악한 보건 시스템으로 인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고용 부문과 수입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수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서비스 부문 약화되었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생산성과 고용이 안정화되면서 최근 몇 달간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활동은 수요와 공급 모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 현금 흐름 정체, 금융과 인터넷 제한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실시한 미얀마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 약 50%가 2021년 10월 원자재 공급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물류 제한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짝 가치가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비료 등의 비용 증가와 신용대출 제한, 물류 제약으로 계속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압박은 식량 안보 위협으로 인해 빈곤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미얀마 인구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업 생산량 감소와 함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신용대출 제한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민영 투자는 크게 감소하고 수입 비용은 증가하면서 짝가치는 급락하여 성장 가능성은 계속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 증가와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은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양곤 밍글라돈 타운십 공장 한 곳을 방문하여 노동자 2,223명을 검사한 결과 7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확진자 718명 중 10명은 오미크론으로 판정이 되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 8명은 중증 증세가 있어 관할 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나머지 710명은 공장 내 기숙사 내에서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량 확진자가 발생한 공장은 대만 렌즈 제조 공장으로 노동자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확산이 쉽게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도 기숙사 내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가족들과 접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추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에도 노동자 3,000명 이상 근무하는 공장에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월 30일에는 확진자 5명과 접촉한 300명 중 1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1월 31일 미얀마 농축산관계부와 중국 당국은 미얀마 옥수수 수출을 위한 농산물 품질 검사 절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림축산관계부는 이번 협정으로 미얀마와 중국 간 합법적인 농산물 무역이 활성화되고 미얀마 농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합법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선 농산물 품질 검사 절차를 통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에도 미얀마 정부는 중국 해관총서와 함께 합법적인 미얀마 쌀 수출 품질 보증을 위해 농산물 품질 검사 절차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파인애플과 아보카도, 라임, 아레카, 견과류 등의 미얀마 과일에 대한 품질 검사 절차 협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 21년 회계연도 미얀마 농산물에 대한 중국 수출은 54억 2,7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4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네피도 자부뜨릿 타운십 특별법원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 대해 부정부패법 55조에 의거하여 추가 소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에서 제기한 위반한 혐의 내용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도킨지 재단을 통해 55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이 어떻게 뇌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건강 상태 악화로 출두하지 못했습니다. 현기증과 메스꺼움 증세가 있었다고 하며 이번 공판에서는 최고징역 1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 혐의의 최종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건강 상태 악화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한 것은 두 번째로 국가고문의 건강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